모임에 다녀오면 사람을 만났는데도 왜 더 지칠까요? 단체 카톡방은 늘어나는데 왜 더 외로울까요?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같은 진실을 이야기해 왔어요. 오늘은 관계를 줄일수록 인생이 왜 가벼워지는지 7명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명함이 두툼할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것처럼 여기도록 훈련받아 왔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걸 관계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유지해야 할 관계들이 내면의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는 상태예요. 겉으론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는 상태. 오늘 만나볼 철학자들은 각자 다른 시대, 다른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의 결론에 닿았습니다. 적을수록 깊어진다. 비울수록 넓어진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기원전 4세기 중국 철학자 장자가 재물론에서 남긴 말입니다. 큰 알은 넓고 여유롭지만 작은 알은 사소한 것에 매달린다. 큰 말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작은 말은 쉼없이 제잘거린다. 장자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떠들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더 잘났는지 따지는 소리로 가득했죠. 장자는 그 모든 것에서 한 발 물러나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큰 알미 아니라 작은 알을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 작은 알매 매달릴수록 안에 있던 여백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로마 시대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엔케이리디온에서 남긴 말입니다. 선함을 바깥에서 구하지 마라. 그것은 그대 안에 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외부 조건은 최악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중요한 자리에 불려갈 때 비로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그 확인을 밖에서 찾을수록 당신은 더 가난해진다고요. 진짜 풍요는 안에서 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오스트리아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쓴 문장입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의 가장 높은 과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의 고독을 지켜주는 것.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한 말이에요. 관계의 목적이 함께하는 것 아닌가 싶죠. 그런데 릴케는 다르게 봤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혼자 있는 시간을 건드리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지금 어느 관계에서 자꾸 소모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혹시 그 관계 안에서 혼자 있을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릴케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당신의 고독을 지켜주고 있느냐고. 네 번째 문장입니다. 영국 작가이자 신학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남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갖지 못한다. 처음엔 역설처럼 들립니다. 나를 포기해야 나를 얻는다니. 하지만 루이스가 말하는 내어놓음은 자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위해 오래 유지해온 가면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고 억지로 쌓아온 역할들을 조용히 벗어놓는 일이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짜 당신이 남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독일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에서 쓴 말입니다. 존재의 용기란 자신의 본질적인 자기 긍정에 맞서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용기다. 틸리는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드는 것들이 늘 있다고요. 주변의 기대, 비교, 거절,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필요도 없는 관계를 붙들고 소모적인 자리에 계속 나가게 됩니다. 틸리가 말하는 존재의 용기는 그 두려움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미국 가톨릭 수도사이자 사상가 토마스 머튼이 혼자 있음에 대하여에서 남긴 말입니다. 인간이 빠지는 가장 큰 유혹은 너무 적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 문장, 처음엔 게으름에 대한 경고처럼 들리죠. 그런데 머튼이 말하는 너무 적은 것은 돈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관계 안에 머물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피합니다. 바쁜 게 답인 척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두는 거죠. 머튼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없이 자기 자신을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크게 안주하는 방식이라고.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여록과 보유에서 남긴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한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세상의 소란함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교적이지 않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 고독 안에서 깊은 철학을 완성했어요. 관계를 줄인다는 건 결국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지 비용이 큰 관계에서 조용히 빠져나올 때 그 시간이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 되찾은 시간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묻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7명의 철학자가 공통으로 말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이 혼자 있을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당신 안에 가장 진실한 부분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주변에 소모감을 주는 관계가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줄이는 건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남아있는 관계를 더 깊게 가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들 때 오히려 관계의 깊이가 올라가는 경험, 많은 분들이 5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문장들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 다시 꺼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단단하게 만들 문장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문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